에듀테크와 미래교육 부분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단지 코로나 부분에서만 그 코로나 어려움 때문에 미래교육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됐는데 사실은 미래교육 계속 주춤주춤 하다가 이 코로나가 약간의 촉진의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후나 생태 문명, 에듀테크 신기술들이 이 미래교육 변화로 지금 엄청나게 촉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이거 우리 전반기에 학부모 연수회 때도 한 강좌라 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교육과정, 학교에서 교육과정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현재 2015, 2022 개정교육과정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런 방향으로 학생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하는 역량과 잠재력이라는 추구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앞으로 제가 드릴 얘기, 이제 역량과 잠재력이 왜 나왔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앞에 그렇게 변죽을 올렸습니다. 앞에 뭐 이런 얘기, 또 사례도 더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줄이긴 했습니다만 계속 변증을 올리고 이런저런 얘기했던 것도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왜 역량과 잠재력이 중요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변죽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원격 수업 부분도 많은 부분들이 지금은 원격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원격 교육을 버릴 수 있는 거냐, 미래에 함께 가야 될 내용이냐, 또 신기술이 가지고 와서 같이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아까 제가 이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15나 개정교육과정이 결국 무엇 때문이죠? 학생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한다. 아까 앞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하고,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게 역량과 잠재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왜냐? 우리 학생들은 이런 것처럼요, 느껴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 만들고, 움직이고, 신고관을 넘나들고, 협력한다. 이렇게 서술식 표현이 이루어져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게 했어요. 기존에는. 뭘 하게 해야 된다. 1학년은 뭘 하게 돼야 되고, 2학년은 뭘 하게 해야 된다. 3학년은 뭘 하게, 이겠죠. 그죠? 구단을 외우게 해야 된다. 뭐 받아쓰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자기주도의 같은 본 뜻이에요. 이제, 그죠? 그런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현재 이렇게 굉장히 진취적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또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요거는 뭐 교육청에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한다는 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원격 교육의 용어와 형태들이 있는데, 이건 뭐 워낙 실시간 쌍방향은 우리는 유쌤 지금처럼 쓰고 있지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반드시 실시간 하상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근데 실시간 하상이 얼마만큼 또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들을 살펴봐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건강과 안전이 중요한 거죠. 뭐 학습만 계속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드시 실시간 쌍방향이면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하거나 과제를 제시하거나, 그 다음에 기타 온라인 소통 방으로 해서 활동하는 방법도 우리는 중요한 원격 교육의 하나의 방향이다. 그래서 여유 있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사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원격 교육하면서 학력이 떨어졌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 문제다, 막 어디서 그거를 부각시켜서 계속 얘기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그런 요소들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넓은 스펙트럼에서 조금 어려운 친구들의 스펙트럼에서 발생하는 요소들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리 투입하고 한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성장하고 나면 또 옵니다. 학교는 또 와요. 기초학력에 어려운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올리잖아요. 그 방학 지나고 또 1, 2학년 되면 또 올라와요. 계속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온통 학교 교육이 이 기초학력 이걸로 몸살을 앓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 학습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줄여주고 등등 여러 가지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약간 넓은 스펙트럼에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원격 수업하면서 이 문제점들이 우리가
방역이든 학습이든 돌봄이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교육부랑 등등 여러 가지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교육 획차선 부분요. 그 다음에 교육 방식인 블렌디드 러닝 체제라든가 또 개인 맞춤형 지원으로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기초학력 보장 단위학교에 예산 내려보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죠. 내려와서 지금 2학기에 선생님들이 직접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하고 아이들 사회성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해서 그 부분들을 아까 넓은 스펙트럼에서 어려운 학생들의 부분들을 집중 지금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적에다가 너무 집중을 둬서 이 미래 교육이 가는 방향, 원격 교육이 가는 방향을 죽여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또 옛날처럼 회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심리정서 지원이라든가 키다리쌤 후견인제도 이 보시면 퇴직 교원들의 봉사활동 다양한 방법들로 지금 하고 있어요. 또 마을과 협력과 연계해서 하는 거 그런 것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교육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에듀테크 신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굉장히 멀리 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AI,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글자 안 보이는데요. 게이미피케이션, 그다음에 큐레이션 이런 개인 맞춤형 학습까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신기술들이 진치가 되고 있고 여기 버티면 저기 메타버스 얘기잖아요. 뭐 게더타운, 제페토 같은 이 메타버스까지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겨우 이제 실시간 화상하고 했는데, 가상 이 부분도 벌써 우리 아이 때 와 있어요. 벌써 많은 회의들이 이런 실시간 화상이 아니라 이런 메타버스 같은 데서도 벌써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에 너무 빨리 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보 격차 부분도 너무나 큰 문제이기도 해요. 그죠? 이제 플랫폼도 이제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20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플랫폼 전국 춘천중 곳이다.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유쌤을 쓰고 있지만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쌤에 대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다시 기회 있으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교는 유쌤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윤여정 씨가 나와서 디스코 KT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데이터는 우리가 가져야죠. 우리의 주권을 찾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줌이라든가 기타 다른 것들 데이터는 지금 외국의 서버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한 곳으로 데이터가 외국으로 몰렸을 때에 생기는 부작용들은 앞으로 우리 미개류 교육에서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리하고 좋고 그래서 좋다고 해서 최고로 편리한 걸로 쫓아가는 게 맞는 거냐, 최선의 선한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거냐가 우리 교육에서 지금 중요한 저는 선택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우리 유쌤을 통해서 모든 활동을 한다든가 또 유쌤하고 연결시켜서 이런 거 과제 활동을 하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하고 있다면 선생님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시면서 이 내용을 보고 계시고 참 아마 보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얼마만큼 진취적으로 가서 이루어질지는 사실은 예상이 잘 안 돼요. 이게 가상이 이 학생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화상이 열립니다. 여기서 화상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또 지금처럼 화상 같은 수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들어가는 순간에 가상의 공간에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의 한 학교처럼 되는 거죠. 여기 게더타운이라는 건데요. 그렇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왕따가 생기고, 저도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죠? 들어갔는데 여기 왕따가 생기고, 가면 아는 척도 안 해요. 지들끼리 얘기하고. 또, 나이가 있는 사람이 이제 벌써 눈치채서 그런지 얘기도 안 하고, 저기들 가고 얘기하고, 뭐 이게 뭐 타고 들어와요? 보드 타고 들어와서 막 얘기하고, 막 공부하고, 과학 실험하고 이렇게 합니다. 안에서. 그렇죠. 우리 이런 세계가 왔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에서 사실은 빨리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지금 아까처럼 이미, 사이버상에 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왕따를 시키고 합니다. 벌써.
그죠?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내년에 서울시도 중학생들한테 전체 자기 스마트 기기를 제공해 주겠다 그래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지? 현재 6학년이겠죠. 현재 6학년이 1학년 들어가면 이거 이제 스마트 기기 하나씩 다 받는 거예요. 받는 얘기인데. 사실 저는 저희 서울시 교육감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1학년부터 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난리 났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막 무슨 소리냐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내 걸로 줘서 이런 거부터 하나 둘씩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핵심은 그거잖아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거.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것들을 이 가상이든 현실이든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가상에서 일어나든가 폭력이 아닌 게 아니라 다 폭력이 해당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리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는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학교 교육을 이제 한번 바라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뭐 이 부분은 좀 생소하실 건데, 그런 학교라는 것이 이런 곳이에요. 교육적 신념과 철학을 강조하는 곳이기도 하고, 행정 처리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 행정은 빨리빨리 처리하고 절차와 법령을 준수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경영도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묶여져 있는 것이 학교의 모습이거든요. 어디에 우선을 두는 거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교육에다 갑자기 우선 두려고 하죠. 근데 행정하고 이게 안 되면 막 그 안에 불합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비효율성도 생기고 하겠죠. 세 개가 다 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학부형님과 저는 여전히 우리가 교육에다가 교육적 신념과 철학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려봐요. 그 다음 학교를 이해하는 것 중에 가장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요 5가지 지향점이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효율성과 수월성 때문에 서로 싸워요. 그래서 영재고등학교 막 이런 게 한참 특수 목적공을 나오고 막 이럴 때 할 때거든요. 수혈성 한 명이 뭐 몇백 명, 몇천 명 먹게 살린다 그러면서 그 학생을 키워야 된다 이랬던 거죠. 그 영재교육 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효율성 부분들은 또 반대로 서로 대치되는 개념으로 서로 진행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율과 평등도 서로 대치되는 개념으로 어느 시대는 평등성을 강조하고 어느 시대는 효율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치가 되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우리 학부형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그죠?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행복감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런 논란건들을 조금은 그래도 잠재우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왜? 우리 학생들의 학교가 되든 가정이 되든 어디가 되든 행복하고 아까 말한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육복지라든가 구성원 만족도, 그다음에 행복지수 같은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런 논란건들이 약간 지금 잠재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향점이랑 이런 것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방과 후가 이루어지고 교육복지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정해진 수준, 국가에서 준 거를 그대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교육과정에서 탈락된 학생들이 엄연히 존재해요. 그죠? 그래서 또 그 국가에서 다 커버를 못해요. 넓은 스펙트럼에 있는 학생들을. 그래서 진로 소질 개발하는 방과 후를 들어간 거죠. 그죠? 방과 후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탈락되거나 하고 싶은데 못하거나 또 사교육 같은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엄연히 이게 중요한 교육 활동들이죠. 그죠? 이제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교육과정에서도 탈락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못 쫓아가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는 희망하는 학생들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탈락된 학생이 있고 희망되지 않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교육복지에서 커버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수강권이라든가 또 기타 외부의 자원을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을 계속 해줍니다. 근데 이게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약간의 어디가 주가 되냐 이런 논란이 현재는 있습니다. 있긴 한데 그러나 학교는 역시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이 두 개 활동도 중요한 교육 활동으로 보인다. 근데 핵심이 어디냐, 뭐 어떤 게 되든 간에
이 학생을 가운데로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복지에서 학생을 빼갈 거냐, 교육과정에서 학생을 빼갈 거냐, 방과 후에서 빼갈 건가, 이런 어려움도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나 결국은 A 학생한테 맞게, 그 학생한테 맞게 교육과정이나 교육복지나 방과 후가 투입해 줘야 제대로 된 의미의 교육 예산이 들어가서 의미 있게 쓰인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외에 학교를 이해하는 이제 새로운 관점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이게 생태 전환이라는 게, 아까 앞에 영상에서 뭐 분리수거라든가 지구가 걱정된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벌써 초등학생, 어린 학생들인데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교육은 기존까지 했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유네스코에서 하고 있고,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삶의 양식을 바꿔야 된다. 이 환경 이런 것을 총괄해서 사회 양식이나 삶의 양식, 그다음에 사회적 실천, 시스템 사고를 강조하는 게 이제 생태전환 교육인데,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처럼 인성교육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가장 하도로 많이 잡고 있는 얘기는 생태전환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요소로 다가온 게 지역하고 연계되는 교육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대안학교부터 혁신학교, 교육혁신지구,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교육복지까지가 있는데 이게 전부가 마을 지역 연계를 말하고 있어요. 특히 뭐 저희 학교에 있는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협동조합은 순환경제와 선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치를 담고 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교육 활동에서 요즘은 중요한 어떤 혁신지구에서도 이거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교육 활동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성의일도 앞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생태라든가 또 지역과 연계되는 교육, 그 다음에 앞에 제가 얘기했던 이 교육과정 방과 후 복지 이 부분을 학교 교육활동 구조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화롭게 잘 구조화해서, 제가 올해는 사실은 기존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했던 거를 사실 그대로 많이 반영을 했고요. 이제 차년도에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의 역량과 잠재력 쪽에 초점을 두고 가보자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살펴본 것들을 뭐 미래 교육이든 또 뭐 지역과 연계되는 혁신 교육이든 이런 교육의 새로운 의미는 뭐냐?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참여나 인간다운 힘을 발휘하도록 한다.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한 나라가 지향하는 점을 명확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교육혁신 모두 인간다운 힘을 가진 사람들을 기르는 목적에 두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게 미래교육이든 혁신교육이든 뭐 어떤 교육이든 결국 우리가 교육의 본질로의 접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혁신교육이 활발하게 되든 뭐 미래교육이 활발하게 되든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오든 그 내용의 본질은 결국 우리 교육의 본질로의 접근이다. 그 교육의 본질로의 접근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로 선한 선택, 최선의 교육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최고로 선한 선택이냐? 그것이 바로 학생 중심으로의 역량과 잠재력을 생각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뭐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도 설문 아마 안내됐고 과정되는데 2024년도에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면 되고, 여기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